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방치하고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한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천여 명의 국민은 오늘 오후 중앙선관위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 사건의 고발 대리인은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를 비롯한 자유변호사협회, 약칭 자유변협의 변호사들이 맞습니다. 고발인들은 민경욱 전 의원을 대표 고발인으로 했고 다른 일반 국민들은 도태우 변호사 등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자발적으로 이번 동참에 고발한 애국 시민들입니다. 도태우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 등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번 고발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선관위 직원 2명에게 사이버 위협정보 해킹 메일 유입을 통보한다며 선관위 IP에서 해킹 메일을 열람 해킹 경유지로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메일을 보냈다. 국정원의 탐지 내용에는 메일을 열람한 계정 주소, 피해 IP, 경유지 IP까지 자세히 기재했으며 해킹 시점도 표기하였다. 국정원이 선관위 컴퓨터에서 누군가가 해킹 메일을 열어본 정황을 탐지하고 해킹 발생 3시간 만에 선관위에 경고 메일을 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통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을 비롯한 선관위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 3명 가운데 2명은 바로 이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부터 북한의 해킹 관련 메일을 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선관위 공무원들입니다. 고발된 다른 한 명은 국정원과 행안부로부터 보안점검 권고를 받고도 선관위가 이 권고를 거부한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 그 결재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선관위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3명이 일단 먼저 고발됐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로 더 많은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상당한 선관위 공무원들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 등은 또 전자정보법과 동법 시행령 지침 제2조 제2호 및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공격 경유지, 즉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 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하는데 이 사이버 공격 경유지 및 공격 IP 주소를 차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담당 직원들은 법령에 의해 부과된 자신들의 의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전자정보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보안 조치를 하고 미리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동법 제56조 제4항에 따르더라도 그에 준하는 보안 조치, 즉 같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 국정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보안 시스템 설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등은 이어서 그런데 최근 2년간 최소 8차례나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감염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당했고 그중 7차례는 북한 정찰 총국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했다. 사실상 선이행돼야 할 보안점검을 사이버 공격 사고가 8차례나 거듭 발생한 뒤 이행 권고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라고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법령에 의해 부과된 수준의 보안조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의 형식적 조치로 이미 사이버 공격의 그 취약성이 8차례나 노출됐음에도 국가사이버 보안을 총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보안 점검을 거부한 것은 법질서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천여 명의 고발인들과 고발 대리인인 자유변호사 소속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 등은 또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관건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켜내야 할 공무원들이 법령에 부과된 자기 의무를 저버리고 방기하여 국민주권의 기초를 반국가 세력의 현대적 공격에 고스란히 내어준 것은 극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국가를 반국가 단체 등에게 파는 매국 행위로 외환죄, 내란죄에 버금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또 심지어 선관위는 해킹받았던 사실과 관련하여 언론 등에 수많은 거짓말을 하였는 바 공무원이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을 서슴지 않는 작태도 그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더 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며 거짓말도 감수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고발인들과 고발 대리인 변호사들은 일찍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시하며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이를 무마하였다면서 정권 교체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본건 범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자유로운 법질서 수호의 기운이 대한민국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천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서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한 만큼 검찰은 우선 이번에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 사건 수사를 발단으로 하여 보다 더 심각한 위험성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선관위 관련 내용입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6면 한면 전면을 틀어서 선관위 관련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6면 톱 제목은 보안점검 거부, 자녀 채용 논란까지 견제 안 받는 선관위,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독립 내세우며 외부 견제 무풍지대로,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소제목들로는 대선 때 속구리 투표 논란에도 감찰 대상 아니다며 감사 거부, 전현직 사무총장 사무차장 자녀 지방 근무하다 선관위 이직 논란, 정치권 걸면 걸리는 게 선거법, 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 이런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물론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된 선관위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 이후 여러 가지 선관위를 둘러싼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상당히 충실하고 상세하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언론이 선관위를 바라보는 태도가 확실히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 조선일보 오늘자 6면 톱 선관위에 대한 비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먼저 대선과 총선 등 국가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논란에도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정부 권고나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치해법권의 무소불위 기관이 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면 오히려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지금 조선일보 이 리더 기사의 문제의식은 최근 권순할TV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던 바로 그 문제의식과 같은 궤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기사는 선관위는 그간 각종 논란 때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선관위는 최근 북한의 해킹 위협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가 보안점검을 권고하자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등의 점검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 의결이나 판단 과정 등 고유 업무의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선관위가 무슨 중립성 운운하는 말을 할 때마다 정말 기가 차지요. 저런 선관위가 중립성이니 공정이니 공명선거니 이런 거창한 말을 입에 올린다는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이 기사는 선관위는 작년 대선에서 투표용지를 소쿠리 등에 담아 운반하는 관리 부실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는데 당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대신 선관위 측은 투표지 관리 부실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를 2달간 실시해 혁신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요즘 선관위 자체 무슨 특별감찰이니 감사니 하는 걸 믿을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선관위의 저 고위직들부터 하는 행태들이 보면 지 자식들 챙기기에 바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선관위에서 도대체 스스로 감찰하고 감사하고 해봐야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사는 이어서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을 명분으로 내세운 선관위가 외부 견제의 무풍지대에 있으면서 사실상 외딴 섬처럼 고립돼 각종 부작용이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고위층의 연이은 자녀 채용 논란이 단적인 사례다. 직전 선관위 사무총장 장관급이었던 김세환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강화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아들이 선관위로 이직했고 6개월 뒤 7급으로 승진하며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그런데 현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 역시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 작년 선관위에 채용됐고 송봉섭 현 사무차장 차관급의 딸도 충남 보령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8년 선관위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측은 채용 절차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며 고용세습이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장 차관급인 선관위 고위직마다 연달아 자녀 채용 논란이 불거지는 조직이 정상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어서 왜 선관위를 국회가 제대로 견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이 부분도 이미 권순월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조선일보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업무의 특성상 국회 차원의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걸면 걸리는 게 선거법이라 의원들에게 선관위는 갑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를 깨면 바로 지역구 선관위를 통해 각종 견제가 들어온다. 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선관위라고 했다. 선관위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국회에서 견제를 하려 해도 여야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야당 등에서 선관위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선관위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개혁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선관위가 국회의원들의 목줄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국회의원을 무슨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하면 당장 국회의원들은 자기 금배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 눈치를 보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의 거야 국회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선관위가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과 코드를 맞춘 데서 볼 수 있다시피 상당히 한 통속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건 현재 선관위의 인적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고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에 가까운 그런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인적 구성, 즉 선관위 직원들의 출신 지역 등을 전수조사하라는 요구가 최근 들어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정치 행위를 한다는 지적도 줄곧 나왔다. 2020년 총선에서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전신에 민생 파탄 투표 동료 피켓은 불허하고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친일 청산 적폐 청산 문구는 허용하는 식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치러진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여성단체가 제작한 보궐선거 외화조라는 현수막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허했다. 헌법 전문가인 허영경희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선관위도 헌법기관이지만 감사원도 헌법기관이다. 특히 해킹 같은 국가정보와 안보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헌법기관이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며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두는 이유는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속구리 투표처럼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선거관리를 했다면 당연히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작년 대선 이후 내부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독립시켰고 감사 책임자 역시 개방형 직위제로 채용하기로 했다며 헌법기관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외부 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사는 끝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도 또 나오네요. 선관위에서 걸핏하면 하는 우리는 헌법기관 운운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 오만 방자기 짝이 없는 소리, 정말 하늘을 우러러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소리를 헌법기관 운운하는 선관위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는 미디어 관련 뉴스 한 건입니다. 연합뉴스라고 있죠. 한국의 대표적인 뉴스 통신사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연합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지만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연합뉴스의 기사를 쓰면 특히 기자가 좀 적고 취재 역량이 상대적으로 중앙지에 비해 열악한 지방지라든지 혹은 많은 언론사들이 이 연합뉴스의 기사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하는 언론기관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한변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불법적 사찰 및 징계조직 운영 등의 혐의로 연합뉴스의 전직 경영진, 즉 문재인 정권 시절에 연합뉴스 경영을 맡았던 전직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소위 적폐 언론인으로 지목돼 해고나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연합뉴스 피해 언론인들을 대리해서 한변이 고발한 것입니다. 한변은 조성부 전 연합뉴스 사장, 이 조성부란 사람은 연합뉴스 사장을 마친 다음에 현재 자회사인 연합뉴스 TV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이병로 전 부사장, 이희용 전 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조성부 전 연합뉴스 사장은 연합뉴스 사장 취임 직후인 2018년 5월 1일 소위 혁신위원회라는 불법적인 임의기구를 직권으로 만들어 사내의 보수 성향 언론인들을 인민재판식으로 사찰하고 해고하는 등 소위 적폐청산을 주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또 이희용 전 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은 당시 소위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보수 성향 언론인 색출과 징계를 주도한 대가로 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당시 소위 적폐 언론인으로 지목된 황두형 전 연합뉴스 외국어 에디터의 경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는 기사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4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면서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편집자 고유의 권한이고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권이나 노조가 나서서 편집자를 숙청한 사례는 문명국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정말 연합뉴스도 그랬고 KBS, MBC 이런 곳들에서 이루어진 소위 적폐청산 광풍,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보수 성향, 우파 성향 언론인들은 쫓아내고, 그리고 정부 요직은 자기들과 같은 이런 좌파, 사실 언론인으로는 대체로 함량 미달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런 자들이 무슨 각 언론사 사장이니 본부장이니 국장이니 하는 요직을 모두 꿰찼던 그런 게 바로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변이 이번에 전직 연합뉴스 경영진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의 그 전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연합뉴스는 2018년 8월 류현성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 황대일
전 전국 사회 에디터, 황두형 전 외국어 에디터, 황정욱 전 정치 에디터 등 전임 편집국 핵심 간부 4명에게 소위 공정보도 훼손과 회사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감봉 또는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가운데 황두형, 황대일, 황정욱 전 에디터 등 3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중노위를 상대로 판정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가운데 황두형 전 에디터를 대상으로 한 징계만 정당하다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25일 워크숍에서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소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당시 사장과 야당 측 이사진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퇴진시킬 계획을 담은 내부 문건을 회람한 의혹이 제기돼 언론 장악을 도모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해당 문건이 당의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이른바 공영언론사, 그러니까 KBS, MBC, 연합뉴스, YTN 이런 공영언론사 경영진 퇴진은 물론이고 문건에는 없었던 보수 성향 언론인 숙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더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